네, 매물아이디 플러스 1부는 황금 같은 최상급 매물 만나보는 골든 매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RTM 부동산 서비스 김영훈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사님과 아주 특별한 매물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기대하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매물 정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구로구 구로동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대림역에서 450m 거리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 규모. 자, 오피스텔 289실, 도시형 생활주택 175세대로 이루어지고요. 자, 오피스텔은 분양 면적이 41.39, 전용 면적이 19.00제곱미터, 분양가가 1억 2,300만 원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 면적 27.14제곱미터, 전용 면적 14.64제곱미터, 분양가가 1억 2,700만 원입니다. 같은 건물이에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혼합돼 있다, 믹스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 이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인구하고 임차 수요가 풍부한 신도림역과 대림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또한 규모가 총 464세대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175세대, 오피스텔 289세대로 해서 최근에 공급된 물량 중에 굉장히 큰 규모로 공급이 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림역 일대 같은 경우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한 2년 동안 끊겼습니다. 이 끊겨 있는 지역에 임차 수요는 풍부하다 보니까 더욱더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러한 분양 물건이 되겠습니다. 464세대로 이루어진 덩치가 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데 건물 개요, 건물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뭐든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464세대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한 건물에 같이 개발을 했고요. 현재 지금 이쪽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소형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이 됐지만 이렇게 큰 규모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소형 건물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서 이 임차 수요를 충분히 겨냥한 풀옵션 매물로 준비가 됐고요. 또 외벽 시공이라든지 특히 이제 에너지에 관한 부분이 요즘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서 시공이 되고 에너지 절감형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건물이고요. 또한 하이그로시, 화이트 톤을 활용한 하이그로시 내장재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 모형만 봐도요, 그 일대에서 뭔가 좀 위험을 자랑을 하겠구나, 정말 포스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규모가 있으면 여러모로 좀 유리한 점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임차 수요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임차인들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들이 그 물건을 찾을 때 그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랜드마크 건물이라면 1차적으로 선호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이 랜드마크 성격을 갖다 보니까 주변에 시세를 먼저 주도를 한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 접근성이 뛰어난 이런 대형 건물 쪽에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관리비 부담이 실별로 부담되는 관리비가 줄다 보니까 실거주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임차인들이 지급하는 총 비용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임대인들한테 지급될 임차료가 증가된다는 거죠. 관리비 감소분만큼 임대인들한테는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보안과 안전성 면에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안 면역이 더욱더 강화되어 있고요. 또 대로랑 접하다 보니까는 심야에 다니더라도 굉장히 접근하기 편하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실 때도 대단지 선호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오피스텔도 이렇게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있으면 여러모로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분양이 한창인 만큼 직접 가보시면은 그 견본 주택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매물아이디 플러스 안방에서 편안하게 또 보여드릴 겁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예. 지금 모델하우스를 가시면은 화면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깔끔합니다. 들어가는 정면에 아주 탁 트인 창이 보이고요. 편안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멀티 주거 공간 형태를 꾸미고자 하는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풀옵션을 기본으로 갖췄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빌트인 가구로 많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 실거주자가 생활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 동선 자체가 실거주자가 움직이기 편리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은 그 색상 자체가 화이트 톤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붙박이 장애라든지 가구 같은 게 수납이 가능하도록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 입장에서 굉장히 깔끔하고 편안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외관이 이 수납장이 하이그로시 네. 재질로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부 구석구석이 수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여자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수납하는 게 정말 관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작은 공간일수록 네. 이 수납 공간이 중요합니다. 특히 뭐 수납 공간을 옛날처럼 뭐 그냥 마구 할 수는 없다 보니까 하이그로시로 손님이 와도 외부에 노출이 안 되도록 잘 감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게 1인 가구를 하더라도 드럼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같은 게 모두 다 빌트인으로 비치가 되기 때문에 쓰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가전제품의 노출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공간이 넓다라는 그런 그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옷장, 책상 등이 빌트인으로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부 샤워기라든지 그리고 샤워 부스 같은 게 제공됨으로 인해서 화장실도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옵션 부분에서 다른 건물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정말 왜 멋진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좀 안에 내부가 잘 짜여져 있어서 신혼 부부가 거주하시기에도 참 안성맞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매물의 최대 핵심 포인트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교통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는데요. 환승 인구가 가장 많은 신도림역 1호선과 2호선이 그 환승하는 신도림역하고 가깝고요. 또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대림역과도 450m가 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즉 트리플 역세권으로 1호선, 2호선, 7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수익형 부동산을 이용할 임차 수요가 얼마나 풍부하냐죠. 20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금 지밸리라고 하죠. 옛날 구로 가산 디지털 밸리가 지금 바로 배후에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면 한 3정거장, 지하철은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밸리가 근거리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데 1차적으로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치르시면 됩니다. 1억 2,700이기 때문에 1,270만 원 정도의 계약금만 치르시고 중도금이 무이자로 되고 잔금을 나중에 치르시면 되기 때문에 중도금 6번째를 내기 전까지는 소액 1,000만 원 조금 넣는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왜? 트리플 역세권, 임차 수요 풍부하고 여기에 더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3박자를 갖추고 있다 함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꽤나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예, 수익형 부동산이 원하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퍼펙트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망이 뛰어나야만이 임차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트리플 역세권 1, 2, 7호선이 다 만나기 때문에 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1호선은 도심이 되고 2호선과 7호선은 강남이 됩니다. 업무 시설이 굉장히 잘 발달된 이쪽에 교통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거. 지밸리가 20만 명입니다. 단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앞으로 더 확장되기 때문에 현재 인구보다 거주 인구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종사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처럼 교통망과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또 투자금 자체가 적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뭐예요, 이사님? 현재 역세권 오피스텔 수익률 상위 지역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응암 지역이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매매가액이 낮아서 조금 높고요. 그리고 대림 지역이 6.52%로 그 다음번입니다. 그리고 환승 인구가 많은 신도림 지역이 6.5%로 세 번째를 유지하고 있고요. 가산 디지털 밸리 안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6.45%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다 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수익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림, 신도림, 가산 디지털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구로권이잖아요. 네. 그 일대가 상당히 이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힘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가는 1호선, 순환하는 2호선, 강남으로 가는 7호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대림 가산권역 하면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 플랜 2030, 도시기본계획 2030의 7개의 광역 중심지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남권 3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 배후 권역으로서 이 가산 디지털 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 업무 시설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지역이고요. 바로 그 대림 권역에 속한 매물이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아직도 성장 중인 지밸리하고 연접해 있다는 겁니다. 지밸리 중심 주변으로 보면은 구로와 금천, 광명인데 그 중에서 지밸리가 속한 구로 권역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그 매물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1, 2단지는 현재 70% 정도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규모가 큰 3단지 같은 경우 50%밖에 아직 첨단 산업단지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50%가 더 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종사하는 종사자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현재 20만 명인데 3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영등포 중공업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발표된 이 계획인데 그거에 의해서 영등포 지역의 중공업 지역이 지금 첨단 산업단지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밸리에 있는 이 풍부한 그 종사자 숫자가 바로 인접해 있는 영등포 지역에도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등포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후 주거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림권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구로 일대가 수익형 부동산의 메카다라는 거 앞서 저희가 그 표를 보고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또 공급도 많지 않을까, 지어지는 건물도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어떨까요? 공급이 많다면 좀 고민이 되시겠죠. 예. 하지만 다행히 여기가 2년 전까지는 공급이 꽤 많았습니다. 워낙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공급했는데 그 공급이 과다하게 진행된 이후로 멈췄습니다. 2년 동안. 최근 2년 사이에는 신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공급이 없다가 최근에 지금 이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지역에 공급된 오피스텔의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 2년 전에 공급되었다는 걸 보시면 알겠고요. 신규 공급이 없고 2년 만에 지금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인들이나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지역에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 현재 가격 자체가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 매물 같은 경우 지금 1억 2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입지 여건도 더 뛰어나다는 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급의 그 새로운 점과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장점이죠. 수요는 많은데 그에 맞춰서 공급은 따라오지 못하고 게다가 가격적인 강점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금액 메리트가 있을까요? 가격 분석 한번 해볼게요. 예, 총 매매 가격이 도시형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1억 2,300만 원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1억 2,700만 원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대 공급이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전용 면적이 도시형 생활 같은 경우 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더 커서 1인 가구에겐 아주 적당한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네. 구로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혼합된 지금 분양하고 있는 매물을 만나보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팁 한번 일러주시면서 이번 매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사전 분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준공 후 이제 분양자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년 이상이 걸리는 이 시일 동안 권리관이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신탁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탁 회사와 계약이 되고 신탁 회사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어떤 금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안전성이 따르고요. 또 이에 따른 책임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5회가 무이자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잔금 직전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소액 투자의 장점이 되고요. 또 이게 현재 건설 시공사가 굉장히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면서 자금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대기업에서 시공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공의 안전성, 사업의 안정성 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안전한 게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구로구 구로동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2호선, 7호선 대림역에서 450m 거리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 규모, 오피스텔 289실, 도시형 생활주택 17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은요, 분양면적 41.39, 전용면적 19.00제곱미터, 분양가는 1억 2,300만 원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27.14제곱미터, 전용면적 14.64제곱미터, 분양가가 1억 2,700만 원입니다.